내가 뭐가 될 상인가? 오늘은 관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미즈노 남보쿠는 늘 사고뭉치로 18세 때에 죄를 짓고 감옥 갔다가 추록한 후 자신의 운명이 궁금하여 관상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를 본 관상가는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운명이므로 애군을 피해 가기 위해 입산수도를 하라는 권고를 받아요. 이에 남보쿠는 고명한 스님을 찾아갔는데 스님께서 수도 생활은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예행 연습으로 1년간 보리와 밀만 먹은 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어요. 남보쿠는 부두가의 노무자 생활을 하면서 보리와 밀만 먹고 1년의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산사로 들어가는 도중에 다시 한번 관상가를 만나게 되었죠. 남보쿠를 본 관상가가 깜짝 놀라며 1년 전과는 관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냐고 물어왔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관상가는 1년간의 절제 미덕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입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남보쿠는 관상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3년간은 이발소에서 일하며 도상을 연구하고 3년간 목욕탕 때밀이하면서 채상을 연구하였으며 마지막 3년은 화장터에서 죽은 사람의 염을 하면서 골격과 생김새를 연구하여 9년의 수업을 통하여 대관상가의 자질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공부해도 운명이 정확히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부자 될 상이 폭삭 망하거나 거지상인데 성공해서 산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여러가지 연구와 고민 끝에 운명과 함께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양과 질, 때를 살피니 그 뒤에는 만에 한 명도 틀리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운명을 가진 사람도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을 한다면 망할 것이고 아무리 나쁜 운명을 가진 사람도 생활의 절제와 거친 식사를 즐긴다면 성공까지 할 수 있는 상으로 바뀐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후에 그는 무려 3,000명의 제자를 두었다고 하네요. 미즈노 남보쿠는 그의 상법수신록에서 얼굴 생김은 하늘이 주는 것이지만 절제에 의해서 어떻게든 바꿀 수가 있다. 설사 가난하고 단명한 상이라도 식사에 주의하면 유복하고 장수하게 된다. 또 비록 부귀하고 장수할 상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많이 먹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병이 들거나 단명하게 된다고 했어요. 얼굴 생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손금은 식생활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될 수도 없고 손금도 개선되지 않으며 좋은 운명을 맞이하기도 어렵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사주와 운명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엮여 쓰는 것과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임금을 도와주는 것이 백성이에요.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있을 수 없으며 임금을 섬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임금의 크기는 백성이 결정하는 것이죠.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죠. 자신에게 속한 물건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거린이라도 밥그릇이나 누더기가 자신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백성을 거느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함부로 만물을 다루는 것은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과 같아요.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이 백성에게 버림받듯 만물을 함부로 다루면 만물에게 버림받아요. 사람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그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상 만물이죠. 하찮은 물건이라도 더러우면 깨끗이 하고 정갈하고 검소하게 다뤄야만 해요. 이렇게 해야만 백성을 어루만지는 임금의 덕이 커지듯 자신의 덕이 올라가는 것이죠. 만물을 아끼는 것에는 저마다 세상의 이치가 녹아있어요.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만물을 기르는 근본이죠. 물이 부족하면 만물을 만들거나 기르기 어려워요. 이런 이치로 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점차 가난해지며 자식도 쉽게 생기지 않아요. 종이는 물과 나무로 만들죠.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종이를 낭비하는 것은 나무의 생명과 물을 동시에 낭비하는 일이니 천지의 덕을 크게 훼손해요. 종이를 낭비하는 사람 또한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요. 등불의 밝음을 좋아하여 헛되이 기름을 낭비하는 사람들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쓸데없이 불을 낭비하는 사람은 평생 입신 출세하기 어렵고 뜻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도 도구나 가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치고 참으로 성실한 사람은 없어요. 도구가 새 것일 때는 소중하게 사용하다 낡아짐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삐뚤어진 사람이죠.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아야 해요. 일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귀하게 부려먹다가 늙으면 매정하게 버리는 사람을 어찌 참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세상 만물은 다 돌고 돌아요. 쓰는 도구가 흙으로 만든 것이라면 땅에 묻고 나무로 만든 것이라면
불에 태워 흙으로 돌려보내야 해요. 나무로 된 것을 더럽다고 마구 버린다면 제대로 썩을 수 없어 흙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나무에게는 불행한 일이죠. 나무가 더러우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나무에게 음덕을 쌓는 일이죠. 이것이 신하의 임종을 지켜보는 임금과 같은 자세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설사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그 정성이 닿아 운명이 바뀌게 되죠. 만물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하찮게 대하며 자신 또한 만물로부터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사람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만 스스로 쌓은 덕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덕을 해치는 것도 모르고 하늘만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해요. 그러면 더욱더 덕이 없어져서 끝내는 조상이 쌓은 덕까지 잃게 되죠.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대하는 물, 불, 종이나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이죠.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흉이 음식에서 비롯되어요.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나요.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되죠.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가요.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없어요.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어요. 하늘에서 준 명을 다하고 주기 때문에 임종시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귀인도 오래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해요. 이는 집안의 천록을 늘리는 것이죠.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까지 넘겨줘요.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죠.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죠.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이죠.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해요.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천록이 다해 죽어요. 천록이 다하고 명만 있기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어요.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이라고 해요. 미즈노 남북후의 상법수신록에 운명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내가 10수년간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했을 때 큰 괴로움이 있었죠.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어요.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서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죠.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리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죠. 상을 보아 길흉을 판단하면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죠. 고단한 수행 끝에 기흉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다소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길흉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어요. 수년간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어요.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어요.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졌죠. 오랜 지령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어요. 잘 살고 못하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이에요. 이를 깨달은 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쌀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았죠.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식을 줄였죠. 세상에 큰 뜻을 품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하는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상 천지의 기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지죠.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해요.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돌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죠.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늦게 일어나는 마음가짐이 같을 수 없죠. 몸과 마음이 다 온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 없죠.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이죠.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적질하는 거죠.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죠.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에요.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요. 이것은 기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해요.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해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르죠. 밤에는 나쁜 생각이 쉽게 떠오르고 아침에는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죠. 늦잠은 빈곤과 단명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상적인 식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음식물에 관해서는 자기 정신이 기본이므로 음식물의 분량이 일정하지 못한 것이 날마다의 식사 분량이 일정해지면 비로소 그 정신도 자연히 안정되어요. 평정한 마음에는 재난이 닥치지 않아요. 사람이 귀하게 되거나 천하게 되는 것은 한결같이 음식물의 신종 여하에 달려있어요. 사람은 심기를 기본으로 함으로 입신 출세하려고 뜻하는 자는 우선 식사를 줄이고 또 날마다의 분량을 엄중히 정해 놓아야 해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신 출세를 해요. 식사 분량의 한도보다 적게 먹는 사람은 그에 상응한 복을 받고 장수하며 노년에는 기래요. 소식으로 분량을 엄중히 지키는 사람은 비록 빈약의 상이라도 상당한 복을 받고 장수해요. 식사의 분량 한도보다 많이 먹는 사람은 비록 상이 좋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하며 한평생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노년에는 흉해요. 부잣집의 주인이 만일 대시 폭식이면 그 가독은 길지 못해요. 하루 세끼 식사가 똑같지 못하고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심신이 아직 부정한 것이죠. 부인이 대식하면 남편을 이기는 상극이요. 부부의 인연이 변화해요. 항상 대식하고도 차차로 말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식사로 인하여 병을 얻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신체가 강건한 사람이라도 항상 대주 대식을 하면 혈색이 쇠퇴해서 발전할 기운을 잃고 출세하기는 어렵게 되어요. 그 수입, 지위, 신분 따위에 비해서 조식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뱅이의 상일지라도 상당한 복을 받고 또 수명도 받아서 노년기에 길하기 마련이에요. 해것이나 푸것 같은 음식물을 즐겨 먹는 사람은 아무리 인상에는 복이 있더라도 산재를 하고 가정을 망치게 되어요. 더구나 가난뱅이는 덕이 어디로 사라져서 행방불명이 되어요. 미식가는 한 평생 발전하지 못해요. 번창하는 곳에서는 미미육식을 보통으로 생각하며 생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사람 마음이 어느덧 오만불손해지고 드디어는 악하게 되어요. 그러나 항상 조식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스스로 안전하고 따라서 악심을 일으키는 법이 없어요. 식사를 엄중히 일정하게 먹는 사람은 비록 현재의 운이 나쁘더라도 출세를 할 수 있어요. 식사를 일정하게 정해놓은 사람은 몸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바라는 일이 성취되며 스스로 올바르고 성실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덕이죠. 또 식사를 한정하는 자는 뜻이 있으며 마음도 엄중해요. 따라서 그 신체도 엄중하죠. 소식하더라도 식사를 일정하지 않게 먹는 사람은 반드시 다병이에요. 식사의 분량이 일정하지 못한 사람은 인상이 좋더라도 흉하게 되어요. 이런 사람은 일이 안정되지 않고 거의 다 되어가던 일도 그만 무너져 버려요. 식사 분량이 일정한 사람의 경우 저절로 그 분량이 흐트러지면 틀림없이 흉사의 전조이므로 속히 엄중한 정량을 정해 놓아야 해요.
식사 분량이 흐트러져서 고르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엄중한 듯이 보이더라도 그 마음은 엄중하지 않고 반드시 겉면을 치장하는 격이죠. 이상 미즈노 남북 후 관상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어요. 참고할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선 에듀는 융합교육과 미래행복, 미래성공 채널입니다. 교육과 건강, 성공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